안녕하세요. 엊그제 예물 때문에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가끔가다 예단이나 예물 때문에 파혼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두고 그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파혼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저한테 닥치고 보니 정말 이런 걸로 이 지경까지 될 수도 있구나 싶네요. 남자친구하고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연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회사 동료가 사람 하나 도와주는 셈치고 나가달라 부탁하여 나간 자리였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게 회사 동료가 야구인가 뭐를 보러 가는데 그게 티켓팅하기가 엄청 힘든 거였대요. 그런데 그걸 제 남자친구가 도와줘서 감사의 뜻으로 소개팅을 해주기로 했었다나 어쩐다나요. 회사 동료는 그게 무슨 재밌는 이야기거리라도 된다는 듯이 저에게 떠들어댔지만 솔직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았어요. 뭐랄까, 저랑 회사 동료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새에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 왠지 호감이 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하는 말이 저한테서 후광이 비추더라는 둥. 이거야 가까워지고 나서 했던 이야기니까 저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였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저도 남자친구도 서로에게 좋은 첫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후로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2달 뒤에는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는 크게 싸우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는 법이 없었죠. 특히나 저는 매사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정말 제가 고집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것들은 상대 의견에 따라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다툴래야 다툴 이유가 없었달까요? 그러다 저희가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남자친구를 통해 제 생각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나이가 36이 되었으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이상한 일은 결코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보다 4살이나 어렸고, 특히나 요새는 여자들도 다들 경력 단절을 이유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당장 제 친구들도 대부분이 미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급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무조건 남자친구한테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조만간 해야죠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어머님께서 만약에 결혼 생각이 없는 거면 차라리 헤어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결혼을 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들로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막연히 남자친구나 저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모아둔 돈은 얼마나 되는지, 양쪽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혹은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대략적으로라도 이거저거 파악을 해두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 예상대로 아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모아둔 돈도 비슷했고 양가의 재산 규모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과 결혼에 수반되는 비용도 반반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솔직히 요즘 시대에 남자 혼자 집을 해오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건 저나 저희 부모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반반 결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이상하단 생각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제가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3년 후 입주 예정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곳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자 저희 집에서는 저더러 넌 참 운이 좋다, 복덩이다 하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통해 축하한다 해주셨고요. 하지만 청약 당첨 발표가 나고 며칠 뒤 남자친구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의 잔금은 누가 내는 거냐? 네가 내는 거냐 아니면 친정에서 내주시는 거냐 하는데 좀 이상하다 싶대요.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갈 살 집이니 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그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제가 청약을 넣을 때 당신들하고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니 그건 전부 다 제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거였죠. 솔직히 어른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바로 궤변인가 싶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상의 같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될 건데 그걸 어째서 저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도 이때는 아직 입주까지는 최소 3년이나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남자친구 부모님과 이걸 주제로 왈가왈부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요? 하고 적당히 웃어넘겼습니다. 한편 남자친구와 저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를 두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던 제가 살던 오피스텔이던 어쨌든 오피스텔에서 지내다 이사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가정가구도 대충 쓰던 거 좀 더 쓰다가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갈 때 싹 바꾸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충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생각보다 저희 결혼에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건 여자가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거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고로 남자친구랑은 이미 불필요한 허례허식은 전부 다 생략하자고 말이 되어 있기도 했고 양가에도 충분히 알렸었어요. 아무튼 그러면 예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고 싶으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생략하고 예단하고 혼수만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혼수는 집을 해오는 사람이 없으니 반반하기로 했었고 그러면 예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저더러 너 그걸 꼭 받아야겠니?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당황스러운 수준을 넘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그전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어머님 말씀 중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설령 나중에 안 할지라도 일단은 네 하고 대답이라도 잘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웃는 낯에 침을 뱉으려고 하신다는 게 딱 느낌이 오면서 더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네, 꼭 받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걸로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걸로 받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싹 바뀌면서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대요.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정하게 된 건 단지 어머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셔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아무리 이상한 분일지라도 제 남자친구가 앞으로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라던가 확신을 주었다면 제가 파혼이란 카드까지 꺼내들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문제는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왜 사귈 때는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싶다가도 사실은 알면서도 좋아하니까 이것만 빼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켰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단이니 뭐니 결국 어머님께선 저희 뜻대로 하라고 한 발 물러나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도 상황을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서 특히나 이번엔 저희 어머니가 영 찜찜해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좋다고 하여 생략하라 하긴 하셨지만 한편으론 그로 인해 두고두고 제가 시댁에서 얘기거리가 되는 건 아닐지 그게 걱정이 되시는 눈치셨죠. 까놓고 말해서 집에 아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아무것도 안 해보냈다가 제가 미움이라도 사면 어쩌냐면서요. 그리고는 며칠 뒤 부모님이 고민해 보셨는데 그러면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차를 한 대 사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잘 끌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 무슨 차냐고 필요 없다 했지만 그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시면서 제 남자친구는 차가 없으니 둘이서 한 대씩 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차가 없어 불편하다, 자존심 상한다며 속상해하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래서 결국은 받겠다 했어요. 차가 한 대 더 생기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하니까 제 기분까지 좋아졌었거든요.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하니 아니나 다를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남자친구는 거의 저희 부모님이 사주시는 차가 자기한테 주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잠깐 갈등하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기로 했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네 거 내 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었으니까 그걸 굳이 이름표 붙여놓듯 할 필요는 없을 거다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딜러샵 여기저기 가보고 예산이 5천만 원 안팎이었기에 그 선에서 남자친구 의견을 거의 100% 반영하여 차를 골랐습니다. 정말 제 취향이라곤 쥐꼬리만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입이 귀에 걸린 걸 보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제가 이상한 거라고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차 가게야까지 하고 온 날 문득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데 남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그렇고 어쩜 이리 조용하지 싶은 거예요. 솔직히 뭐 양복 한 벌 해주고 이러는 수준이 아닌데 이 이야기가 남자친구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는데 싶은 게, 그래도 처음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어느덧 청첩장까지 나왔는데도 정말 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묻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하고 제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갑자기 너무 서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자친구에게 나도 뭐 하나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가 필요하냐면서 화장품? 이러고 묻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 입장에선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차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저한텐 기껏 물어보는 게 화장품이냐니. 그래서 아니, 나도 결혼 선물 받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차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정도까지 비싼 건 아니어도 좋은 선물 하나 받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잠깐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더니 뭐가 필요한데? 하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나는 주얼리 한 세트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꼭 다이아가 아니어도 되지만 좋은 브랜드로 평소에 회사고 어디고 자주 하고 다닐 수 있는 걸로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건 얼마나 해? 한 100만 원 하나? 하면서 종로 가서 사면 되냐는데 슬슬 속에서 왜인지 짜증이 올라오는 걸 꾹 눌러 참으며 종로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나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에서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그런 건 나중에 되팔 때 브랜드 값은 하나도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결혼 선물로 받는다는데 왜 되판다는 이야기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라면서 그만큼 브랜드는 그냥 이름표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퀄리티를 따져야 하네 어쩌네. 솔직히 이미 그때 마음이 정말 많이 상했어요. 자기 차 사러 갈 때는 예산 초과라고 해도 괜히 외제차까지 보러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던 인간이 정작 제가 브랜드 주얼리를 받고 싶다니까 거품이 어떻고 허영이 어떻고 해대는 게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처음 들어간 매장에서 제가 한 세트를 골랐는데 그게 3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 한 달 월급이 400 이상이니 저는 그게 저한테 과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제 돈으로 산다고 못 살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왕이면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어요. 결혼 선물이란 의미로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직원들도 다 보는 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는 이 조그만한 게 귀걸이는 하고 나면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싸냐면서 저한테 진짜 갖고 싶은 거야? 그냥 주변 여자들이 하니까 사고 싶은 건 아니고? 잘 생각해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결국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니까요. 저희는 그 길로 카페에 들어갔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잘 생각해보라면서 3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며 저더러 너는 예뻐서 1,000원짜리를 해도 1,000만 원짜리로 보인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3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하며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차도 계약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지금 그거 주얼리 안 사준다고 치사하게 이러는 거냐면서 이럴 거면 가서 사 이러는데 막말로 기분 다 잡쳤는데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사탕 하나 물려주면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됐다고 생각해보니 내가 문제였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안 하기로 했었으니 그냥 안 했어야 하는데 괜히 차를 해준다고 해서 이 난리라며 차 안 사주고 그 돈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내 귀걸이고 목걸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치사한 애 어쩌네 그런 게 어딨냐. 차랑 귀걸이랑 같냐. 막 그러더니 급기야는 차는 자기가 저한테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 말도 너무 웃겼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주는데 지가 왜 나한테 빌려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차는 뭐 저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사는 그 비싼 귀걸이 목걸이는 자기는 못하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정하지가 않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공정이고 나발이고 서로 주고받고 하지 말자고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어째서인지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미안하다더니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얘기를 했다면서 어머님이 주얼리 세트를 해주시겠다 하셨다나요. 그리고 그땐 저도 또 속없이 화가 좀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그래 그럼 언제 사러 가 하고 물으니 단 조건이 있다면서 어머님 아는 분이 하시는 금은방에 가야 된답니다. 가서 제가 갖고 싶은 주얼리 세트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 주인분이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주신다고 하셨다나요. 이제 거기서 제가 완전히 소위 폭발을 한 거예요. 진짜 남자친구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다 때려치자 했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는 못 참겠으니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래요. 300씩이나 하는 주얼리를 안 사준다고 파혼하자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너야말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받으면서 300만 원짜리도 안 사주려고 했더니 파혼당했다고 한번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해보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씩씩거리기만 하고 더는 아무 말도 못하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파혼 통보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지 말고 대화로 잘 풀어야지. 당신이 살아보니까 그까짓 거 귀걸이 목걸이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불편한 거 없다면서. 아직 제가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 돈 아끼기를 잘했다 하는 때가 올 거라나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시라 불편하다 그랬네요. 사실 더 심한 말도 퍼붓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고 괜히 제가 한마디 잘못하면 저희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어쩌냐 운운하실게 뻔해서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서 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거다 싶기도 해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파혼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쪽팔리고 남사스럽지만 그래도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하니 그걸 위로 삼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결혼한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랑은 연애만도 3년이나 했고 그 사이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비교적 평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제가 왜 사연을 보내게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정신 나간 어머님과 신우 때문입니다. 발단은 지난 달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신우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데 저희 부부더러 한 1,000만 원만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부탁이 아니라 어찌나 당당하고 마치 명령같이 들리던지 저는 순간 제가 어머님께 무슨 빚이라도 졌나 싶었다니까요. 가족이니까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가족이라. 그 말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어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약 반년 정도 동거를 했었어요. 남편은 당시 회사 근처에서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놓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는 시기도 애매해졌고 그렇다고 월세로 돌리자니 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먼저 동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당시 회사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방도 2개고 하니까 자기가 잠깐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냐대요. 솔직히 저는 동거 자체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양가 부모님까지 다 배웠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마당에 싫다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건지 사정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거절을 하면 남편이 그 6개월 더 살자고 집을 다시 구하던지 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결혼 자금에도 영향이 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따져봐도 동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본가가 지방이다 보니 자취생활은 10년이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낯설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랄까 안정감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퇴근길을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인기척이 느껴지니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물론 생활 습관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불편한 부분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결혼하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못 견딜 일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랑 같이 산 지 2달쯤 되어갈 무렵 어머님께서 신우를 좀 데리고 있어달라며 부탁을 해오셨어요. 신우는 당시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동안엔 엄한 아버님 때문에 본가에서 서울로 거진 왕복 3시간씩 들여 통학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막 학기다 보니 취업 준비다 뭐다 시간이 아깝다면서 저희 집에 있게 해달라고 시부모님을 졸랐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시간이 아깝다는 말도 서울에 있고 싶은 마음도 저도 이해는 했지요. 하지만 당시 어쨌든 결혼 전이었고 집도 제가 계약한 제 집이었잖아요. 자기 오빠인 남편은 엄연히 저에게 신세를 지는 중이었고요. 그러니 저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대요. 그리고 말이 좋아 부탁이지 결혼 앞둔 예비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어머님의 말씀은 통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 선택지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하고 신우랑 같이 살게 되었네요. 솔직히 처음엔 속상했지만 그래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니고 3-4달만 살면 된다 하니 지혜롭고 사이좋게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싫다는 의사를 전했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하고도 별 문제 없이 살았고 신우도 남편과 피를 나눈 남매이니 성격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비슷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신우의 성격은 남편과는 정말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매사 시원시원하고 그러면서도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았던 남편과 달리 신우는 소위 경우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신우랑 있었던 일을 다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한두 가지만 말해볼게요. 일단 저는 퇴근 후엔 항상 간식이라던가 먹을 걸 사들고 집에 갔어요. 원래는 간식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렇게 같이 뭐라도 먹으면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우가 오게 된 이후로는 저희 둘 것만 달랑 사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3개씩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는 남편 거,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신우 거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제가 씻고 나온다던가 제가 잠깐 다른 일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새 제 몫의 간식이나 먹을거리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막말로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쥐가 물어갈 리도 없고 도둑이 들었을 리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도 신우도 자긴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2-3천원짜리 간식 때문에 마치 형사라도 된 것 마냥 따지고 들기도 뭐해서 그냥 몇 번을 넘어가긴 했는데 몇 번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제 몫의 간식은 저랑 남편이 쓰는 방에 따로 챙겨놓거나 냉장고 깊숙이 숨겨놓고 그랬네요. 그래도 결국엔 없어지기 일쑤였지만요. 아무튼 그런 날들을 보내던 중 하루는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한테도 대청소한다고 시간 비워놓으라고 했었는데 신우는 까먹었다며 홀랑 외출한 상황이었고요.
얄미워서 신우가 쓰는 방은 빼고 해버릴까 하다가 그러다 괜히 문제 생기면 집주인한테 전화 욕먹지 싶어서 그 방도 청소를 해주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막말로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하루에 샤워도 2번씩 하고 화장을 하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그렇게 공들여 화장도 하는 신우였는데 방은 아주 개판을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건 그간 없어졌던 간식들의 포장지나 비닐들이 다 신우방 침대 밑에서 나왔다는 거지요. 그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서는 거실을 청소 중이던 남편을 불러서 직접 한번 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짜증은 짜증대로 나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청소를 하다 보니 신우의 누래진 이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 온 이후로 자기가 매일 덮고 자는 이불을 한 번도 빠는 걸 못 봤다 싶대요. 남편더러 아가씨는 이런 게 찝찝하지도 않나 봐 어떻게 이래놓고 살지. 한마디 했더니 집에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 그런 거 아니겠냐며 그래도 동생이랍시고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한편 저는 저대로 좋은 마음으로 청소하는 김에 다 해주자 싶어가지고 이불을 들쳤더니 거기엔 또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옷들이었지요. 그동안 찾아도 없길래 내가 세탁소에 드라이라도 맡겨놓고 안 찾아왔나. 친정에 갖다 뒀나 하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옷들이 거기 다 있더라니까요. 같이 이불을 끄집어내던 남편도 신우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포개진 제 옷을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대요. 그리고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그대로 신우한테 전화를 하러 가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을 말려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이나 지났을까? 신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신우가 꽤나 기죽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자기가 뭘 잘했다고 아주 기세등등해서 들어오대요. 그리고는 저더러 한다는 말이 방주인도 없는데 방문을 열어보는 게 어딨냐면서 저더러 매너가 없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고 해야 하나? 황당해서 제가 신우더러 아가씨는 할 말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 간식이랑 그런 거 아가씨가 다 갖다 먹은 거 맞죠? 그리고 남이 옷은 왜 이렇게 숨겨놨어요? 언제 와서 가져간 거예요? 하곤 다다다다 쏘아댔습니다. 신우가 당황을 한 건지 점점 목에 핏대를 세우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대요. 저더러 혹시 자길 쫓아내고 싶어서 제가 이런 상황을 꾸민 것 아니냐는 헛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아주 신우가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달라드는데 쌍욕을 해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벼랑간 짝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신우 뺨을 때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뭘 잘했다고 그러냐며 저한테 당장 사과부터 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사과 대신 벌개진 뺨을 부여잡고는 남편과 저더러 재수없다며 욕을 하곤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대요. 그리고 이튿날 신우는 보란듯이 어머님과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밤새 걱정했기에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어머님을 뭐 한다고 모시고 왔나 싶어서 솔직히 한심하더라고요. 일이 커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과 남편이 정말 누구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겨뤄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성을 내지르며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는 치사하고 더럽다며 짐 빼서 저희 집을 나가더라고요. 생활비도 한 푼 안 내면서 밥은 따박따박 다 챙겨 먹고 잠도 잘 자놓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적고 나니 그런 꼴을 보고도 제가 왜 결혼을 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이 거지 같긴 했어도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당시엔 생각하기를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신우랑도 매번 마주칠 것도 아닌데 남편만 괜찮으면 됐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선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 대 저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은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 거지요. 하지만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 시자는 시자구나 싶대요. 신혼여행에서 다녀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님 생신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선물을 사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어주시는 어머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귓속말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남편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치였지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이 저에게 앞치마를 거의 집어던지다시피 주시면서 아버님 생신인데 점심때 딱 맞춰오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 화를 내시대요. 제가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1시에 식사하자고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지금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계는 12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1시에 식사하자 했으면 최소한 11시까지는 와서 점심상 차릴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황당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도 챙기지 않는 아버님 생신상을 제가 차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납득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집에는 신우도 있었는데 신우는 거실에서 아버님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생신상이 중요한 일이었다면 신우랑 어머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대요. 어머님께 욕을 먹는 내내 이 집안에서 난 뭐지? 하는 생각만 들고 피곤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아버님 생신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그 집에서 나오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패기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밀어넣고 준비해간 선물 건네드리고 불이 나게 서울로 올라오는 것뿐이었달까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남편과 제가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저희 집이 비니까 저희 집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면 안 되겠냐고 또 어머님께 물어본 모양이에요. 네, 이번에도 저나 남편이 아닌 어머님한테 먼저 허락을 구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신우에게 그러라고 허락을 하셨다면서 저희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당한 바가 있으니 같은 실수를 2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네요. 그러자 신우가 어머님과 저희 남편에게 서운하네 어쩌네 아주 난리를 친 모양이에요.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소환해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라면 잘해주라고 여러 번 당부까지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와중에 학비를 보태주란 소리가 나온 겁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엊그제 어머님께 학비는 못 보태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나간 온갖 옛날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는 저더러 마음 씀씀이가 작다 야박하다 그러니 신우가 너를 불편해하는 거다. 별의별 안 해도 되는 소리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엔 어른한테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저는 어머님이 스스로 당신 발등을 찍으셨다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아무 말이나 막 하신 덕분에 저는 신우는 물론이고 앞으로 시댁 누구에게도 돈 한 푼 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어머님은 말끝마다 가족이니까 하시지만 제가 정말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싶어요. 명절이고 뭐고 모였다 하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제가 할 도리이고 남들이 모른 채 하는 일이 제가 알아서 먼저 챙겨야 하는 일이고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저는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가족을 운운한다. 솔직히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요? 정말이지.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는 억울한 마음이 쌓이고 있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어머님과는 사이좋게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해야겠지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할 생각이에요. 시댁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네요. 신혼의 초창기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라도 있었지만 만날 때마다 영혼이 털리는 마당에 이젠 인정 같은 거 안 받아도 되고 차라리 모른 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한다는 말이 자기가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딱따구리 마냥 미안하단 소리만 합니다. 그런 남편을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 말대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라도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더 까놓고 말하자면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앞으로도 시댁과는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게 남편이나 제가 저희 가정을 지키는 길이 될 것 같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빠진 신우 때문에 어머님한테 대판 욕먹고 답답한 마음에 제 이야기 좀 하러 왔습니다. 저는 40대 여성이고 올해로 결혼한 지 15년 차예요. 이제 곧 중학생이 될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이야기를 남들한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일수록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는 게 현명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솔직히 매우 사적인 이야기라 여기다 이렇게 털어놓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합니다만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아무튼 익명의 힘을 빌려 내친 김에 한번 털어놔 볼 테니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교 CC였어요.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 가까워졌고 대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사귀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크게 둘이 다투는 일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 어느 순간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까지 되었네요. 하지만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시댁에서 저는 조금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언급하시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죠.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걸 지적하시며 마음에 안 든다 하시니 참으로 답답하고 서럽고 마음이 복잡하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시부모님은 가정교육이 의심된다. 결혼하면 혼수나 제대로 해오겠냐. 지금 생각하면 거의 인격모독에 가까운 말들을 거침없이 제 면전에다 대고 쏟아내셨거든요. 그리고 그제서야 지난 8년의 연애 기간 동안 왜 남편이 한 번도 저를 시부모님께 소개하지 않았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비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은 당신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라며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게 무슨 나약한 소리냐면서 자기는 저랑 못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시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별 믿음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설득이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왜 못했냐고 따져 묻고 싶었달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라 하는 걸 아주 잘 알게 된 마당에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간들 내가 웃으며 잘 지낼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조금 뒤끝이 있는 성격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했죠. 그랬더니 그때는 남편이 저를 겁주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어떻게 되면 그건 전부 저 때문일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곤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이야 그런 건 다 헛소리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지를 것만 같았달까요? 그래서 결국 못 헤어졌어요. 시댁에서는 결혼을 허락해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원래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보면 집을 사주려고 했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니 집을 반반 부담해서 사라는 뭐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슬펐고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허락해 주신 게 어디냐는 생각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도 이미 시부모님께서 다 골라두셨었고 한마디로 저는 입 다물고 돈이나 내놔라 뭐 이런 거대요. 그리고 그 액수가 자그만치 1억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심란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남자랑 결혼을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다른 남자를 만난들 이런 요구를 또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그럴 거면 지금 이 사람이 그래도 낫지. 그래도 8년을 만났는데 며칠 동안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던지고 그리고 이런 시름을 결국 친정오빠가 눈치를 챈 거죠. 오빠가 왜 그러냐 얘기를 해봐라 그러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오빠한테 엉엉 울며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거든요. 오빠는 한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토해내듯 이야기를 쏟아냈더니 마음도 좀 가벼워졌고 그래서 오빠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아니야 하더니 그 돈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오빠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비록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했어도 그간 친정어머니도 병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때 병원비를 오빠가 다 댔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그런 큰 돈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있다고 해도 제가 손 뗄 수 있다고는 꿈도 꾼 적 없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오빠가 돈을 해주겠다 하니 그 돈을 어떻게 받나 생각하면서도 또 마음 한켠으론 왠지 안심이 되대요. 참으로 어리석었고 속이 없었던 거죠. 진짜 말이 좋아 사랑에 눈이 멀었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나마도 원래는 공동 명의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러면 시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거라며 저를 설득해 남편 명의로 하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예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가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땐 제가 역으로 남편한테 악을 써댔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거 다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리곤 저도 무슨 정신이었는지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로 무작정 걸어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대로 겁을 먹었는지 결국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바꿔오대요. 하지만 그땐 저도 악에 받쳐서 그걸론 썽에 차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한테 아파트 팔아서 다시 반반 나누고 이혼하던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밀어붙였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공동명의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로 저는 단단히 시부모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착한 당신 아들을 꿰어내 재산을 빼돌렸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며 저를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X처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저도 고 1년 사이에 인이 박혔던 건지 시부모님이 뭘 하시건 간에 그게 그렇게 처음처럼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시부모님이 저를 미워하실수록 저도 그만큼 며느리 도리를 덜 하면 된다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달까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예전처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턴 시부모님하고 멀다면 먼 사이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편대로 시댁의 아들 노릇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후로 양쪽 집안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2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이듬해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오빠에게 저는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라고 했죠. 내 걱정도 그만하라면서요. 그리고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오빠가 좋은 여성분을 만나 가정을 꾸렸어요. 결혼 상대라며 언니를 소개할 때의 오빠와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되었다며 부끄러워하는 오빠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튼 그때 저는 저대로 결심을 했어요. 오빠가 저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을 조카에게 꼭 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편 제가 이직과 승진을 거듭하던 사이 남편은 실직을 하고 이후로 제대로 된 재기는 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가장 노릇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살림을 하면서 때때로 지인의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자기 용돈을 벌어오는 정도였고요. 그래도 저는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지독한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을 했을 땐 이 가정을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했었고, 그러니 제가 더 벌든 남편이 더 벌든 그건 적어도 저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어머님이 그때부턴 제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지난 여름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년 봄쯤 저더러 미국 지사로 나갈 수 있겠냐고 물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당장 영어부터 시작해서 걱정거리도 많았지만 일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나 너무 좋은 기회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도 무척이나 들뜬 눈치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실직 이후로 한국 사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해외로 나가는 게 답이네 어쩌네 해대면서. 그래서 아주 이민을 떠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던 건지 아주 신이 났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이 신우한테도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우가 저희 가족이 나갈 때 시조카도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왔거든요. 시조카는 내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지금 입을 트여주면 평생 영어 하나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면서 꼭 좀 데려가달라고 아주 사정을 해왔죠. 그리고 솔직히 신우한테는 저 별다른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셨던 건 맞지만 그건 시부모님과 제 사이의 문제였지 그것 때문에 신우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시조카를 맡아줄 만큼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조카랑 시조카는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 자체가 다르기도 했고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생각해도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미안하다 그건 어렵다 했더니 오빠한테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들었다면서 친조카는 데리고 나간다며 왜 자기애는 안 되냐고 지금 차별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오빠네 애는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던 게 맞아요. 하지만 오빠는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건데 괜히 데리고 갔다가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많이 했죠. 참고로 오빠네 애나 신우네 애나 동갑이긴 한데 오빠네 애는 저희 애와 마찬가지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한결 편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신우네 애랑 오빠네 애가 저한테 같을 수는 없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고 그래서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남편도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못되게 한 것도 없는데 좀 서운하다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우보다는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신우한테 오빠네 애를 데려가니만이 그런 소리까지 해대서는 일을 이렇게 만든 건지.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남자가 돼서는 촉새마냥 뭐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시댁에다 말을 전하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나가면 남편도 좀 뭐랄까 아차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고민은커녕 오히려 일을 더 키워버리대요. 이틀 뒤인가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빠가 전에 없이 딱 잘라서 자기 애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보내는 게 맞나 걱정이 많았는데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래서 오빠 왜 그러느냐고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물으니까 저더러 왜 자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냐고 속상하다대요. 좀 황당했죠. 남편하고 엊그제 싸울 때 오빠 얘기가 나왔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오빠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었고 엄밀히 말하면 남편의 그 조동아리 때문에 싸운 건데.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거냐. 애아빠가 무슨 이상한 소리라도 했냐니까. 오빠가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면서 신우하고 잘 지내랍니다. 왜 조카들 차별한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행동을 했느냐면서 저희 남편이 오빠더러 저 좀 설득해달라고 했대요. 신우네 애도 데려가게끔 해달라고. 오빠 말이라면 제가 꼼짝 못하지 않냐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진짜 막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가 내 오빠를 뭘로 봤으면 지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소리를 해대나 싶기도 하고 막말로 내 입장이란 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시조카도 데려갈 생각에 혈안이 된 건가 싶은 게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밤 남편더러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빠네 애도 안 데려갈 거고 대신 딸하고 당신도 여기 있으라고요. 어차피 주재원이라는 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또 일을 잘해야 능력을 인정받고 올라가지 않겠냐며.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남아서 구직 활동도 하고 딸도 챙겨주고 그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미국 안 가도 되냐면서 자기가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너무 울렁거렸는데 신난다고 깍깍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진심이냐면서 자기가 얼마나 나가고 싶었는지 알지 않냐고. 그런데 이러냐면서 가족끼리 어떻게 떨어져 지내냐. 안 된다 그렇게는 못한다. 하지만 뭐 그게 자기가 정하는 대로 되는 일이냔 말이죠. 막말로 제가 남편 비자고 뭐고 나 몰라라 하면 자기가 무슨 수로 저를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싹싹 빌대요.
자기도 저희 오빠가 저를 생각하듯 동생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거지. 저나 저희 오빠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면서. 그래서 딱 한 번 마지막이다 하고 넘어가줬어요. 그리고 정확히 4일 전에 있던 일입니다. 결국 온 가족이 미국행이 결정되면서 딸이 입이 대빨 나왔어요. 한창 사춘기로 이제 예민할 나이인데 친구들하고 떨어지게 생겼으니 솔직히 그럴 만도 했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애가 어찌나 툴툴거리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줄 거냐니까 그러면 미국을 일단 온 가족이 일주일만 다녀와 보면 안 되냐입니다. 자기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면서. 솔직히 말이 좋아 일주일이지 가족 셋이면 그게 벌써 돈이 얼만가 싶은 게 숨이 턱 막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이 이때까지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늘 바쁘기도 했고 또 늘 돈 생각하느라 여유가 없기도 했어서.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번갯불에 콩거 먹듯 미국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하고 면세점 들어와 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자기 애가 공항에 도착했을 거라면서 좀 챙겨달라나 어쩐다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조카가 여기 혼자 왔다는 거냐니까 그렇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좀 전에 공항에 내려줬다면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니까 촉새 같은 저희 남편이 또 디즈니를 가네 어쩌네 헛소리를 짓거려 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걸 듣곤 신우가 자기 애도 데려가달라면서 공항에 그냥 두고 간 거였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싶은 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이 나가보라 했어요. 당신은 가서 시조카 찾아서 신우한테 데려다 주기나 하라고 우리랑 같이 갈 생각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도 막 그때부턴 열이 얼마나 받았는지 딸이 있는데도 조심하지 못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지 여동생한테요. 그러더니 전화를 거는데 신우도 일부러 그런 건지 못 듣는 건지 안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막 씩씩거리느라 정신없고.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심해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그 집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전화 걸기가 껄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뭐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그리곤 상황 설명을 했더니 심해부가 한숨을 푹 내쉬고는 아무래도 자기 마누라가 미쳤나 보다면서 미안하다고 지금 바로 데리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일로 시댁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저희야 심해부가 시조카 데리고 간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이게 또 전부 다 제 탓이란 식으로 몰고 가시면서 그렇다고 어떻게 애를 버리고 가느냐며 저랑 저희 남편더러 사람 맞냐 어쩌냐 그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조카를 공항에 버리고 간 건 저희가 아니고 어머님 딸이라고 저야말로 어머님 딸을 경찰에 신고해버릴 걸 그랬다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정말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신우랑 만나서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남편한테도 신우한테 똑부러지게 말 안 하면 내년에 주재원 나올 때 절대 같이 안 나올 거라고 했으니 알아서 잘 처신하겠죠. 진짜 신우가 아무래도 정신이 빠졌는 모양입니다. 미친 엑스 같으니라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